네, 계속해서 림프 부종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은 아니고 이게 벌써 2021년이니까 이때부터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림 3D 랩이라고 하는 도구 있고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제 환자의 팔을 3D 스캐닝을 하고 컴퓨터에서 이제 각 부분을 이제 측정하고 볼륨값을 계산해서 이것이 이제 유용한 평가 툴인가를 보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됐었습니다. 지금도 연구 기반으로 해서 이 림 3D 랩이라고 하는 도구가 좀 이제 효과적인지 논문화되어서 나왔었는데요. 요게 Virtual Environment가 이제 암 볼륨 측정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유용하고 밸리데이션이 있는지를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반복 가능하고 객관적인 평가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목표이고요.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림 3D 랩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자동 측정을 했을 때 이제 이 결과가 이제 워터 디스플레이스먼트나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본 결과와 이제 동일하게 일치하는지를 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서는 사실 부피 변화가 미세한 정도로 오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이 되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금처럼 측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환자의 팔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이 볼륨 컴패리즌이 이제 워터 디스플레이스에 비해서 센시티비티나 이런 측면에서 어셉터블한 정도이다. 오류가 어셉터블한 정도이고 이제 정확도도 거의 한 0.2mm 정도, 2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이제 좀 측정이 가능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치료자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이 효과적으로 측정이 가능했다라고 다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한 상태에 있고 이 앱을 개발한 개발자가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허용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바이오 임피던스 분석을 이용해서 조직 내 수분의 함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인바디는 특히 초기 진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요즘에는 가정용으로도 많이 나와서 이제 세포 외의 수분량을 측정해서 이 수분량이 증가하는 패턴인지를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유용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침습적이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고 또 조직 내 체액 변화를 정량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후에 근육량이 증가해서 볼륨값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게 수분, 세포 외액의 증가인지 부종의 변화인지 아니면 근육량의 증가인지 그야말로 이제 체액의 변화를 좀 정량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간단하고 빠르게 비침습적으로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극 부착 위치나 측정 조건에 따라서 측정 결과의 변동의 폭이 좀 크다라는 게 단점일 수 있습니다. 이제 BIS라고 해서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환자 이것도 임피던스를 보는 도구입니다. 호주에서 개발된 이제 LDEX라는 도구인데요. 이렇게 한 부위를 측정하면 0에서 10점 단위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피부에 수분 함량이 있는지를 좀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이제 단점이라면 피부 상태의 변화가 림프 부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우 간접적인 평가일 수 있다는 게 단점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티슈 토노메트리는 피부가 얼마나 단단한지 섬유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제 굉장히 이제 정상적인 피부에서는 이렇게 압력을 가했을 때 피부에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가 있는데 굉장히 딱딱하고 섬유화된 상태에서는 들어가는 정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이런 피부의 경화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티슈 토노메트리를 이용한 평가입니다. TDC라고 하는 거는
생체의 전기장을 이용해서 조직이 전기 에너지 전도성을 측정하게 되고, 그래서 신체 부위의 수분 함량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측정 부위는 보통은 전원이나 이두근, 겨드랑이, 흉부와 같이 다양한 부위에서 측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부위에 따라서 수분의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직 내 체액 변화를 정량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림프 부종의 진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고요. 림프 신티그라피는 방사선 동위 원소를 주사해서 림프의 흐름과 림프 관의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림프 정체나 림프절의 기능 이상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매우 유용하고, 림프 신티그라피는 림프 흐름이나 기능 상태를 평가할 수 있고, 또 림프 부종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반면에 단점은 방사선 동위 원소를 사용하고 높은 비용이 들고 해상도가 좀 낮은 편이라는 게 단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림폴로지에서 가이드하는 이제 0, 1, 2, 3 단계가 아니라 림포신티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더말 백플로우까지 가지고 있는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스테이지를 좀 달리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노멀 림파틱 드레이니지를 보이면 L0, 그리고 파셜 옵스트럭션 중에서도 P1, P2, P3로 구별을 해서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또 토탈 옵스트럭션이 있는 경우에서도 림포신티그라피의 결과에 따라서도 이제 환자의 림프 부종의 상태 진단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제시하고 있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림포신티그라피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정상적인 팔에서는 이제 방사선 물질을 주입을 하면 큐비탈 림프노드에서의 업테이크가 보이고, 엑실러리 림프노드에서의 업테이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림프 신티그라피를 했을 때는 림파틱 디스펑션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사를 했을 때 이쪽 다리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인구이나 림프노드의 업테이크가 잘 되었는데, 여기는 더말 백플로우로 인해서 여기에 많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림프 신티그라피 결과에서 보면 이제 이쪽 팔은 보면은 방사선 물질을 주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림프절에서의 업테이크가 있지만 여기서는 더말 백플로우가 일어나면서 부종이 있는 양상을 좀 볼 수 있고요. 림포신티그라피 펑션 테스트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가, 어라이벌 타임에 따라서도 이게 정상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림프노드 업테이크에서 이제 전체 이제 방사선 주입량의 이제 60분 동안 운동을 한 후에는 16.2% 이상이 이제 올라가서 흡수가 돼야 정상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ICG 인도사이아닌 그린이라고 하는 녹색 용액을 좀 주입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림프관을 그야말로 동력학적인 흐름과 패턴을 실시간으로 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표피 림프관의 기능성을 평가하고 림프 부종 수술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평가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리니어한지, 스플래시한지, 디퓨지한지에 따라서 림파틱 디스럽션의 이제 정도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MLD, 이제 ICG 가이드 MLD라고 해서 이런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제 손이고 이렇게 MLD를 할 때 아래에서 이 흐름을 실시간으로 좀 볼 수 있죠. 사실 MLD를 이렇게 할 때 정말 실시간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건 사실 맞지 않고요. 왜냐면 우리가 하는 MLD는 이니시얼 림파틱스에서의 림포메이션을 이제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MLD의 원칙이고, 사실 우리가 눈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컬렉터입니다. 그래서 컬렉터까지 전달돼서 이동해서 나오는 반응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오히려 좀 약간 짜듯이
이렇게 약간 더 프레셔를 가하는 마사지를 했을 때는 오히려 실시간으로는 더 컬렉터의 움직임을 많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림프관은 오히려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MLD를 통한 이제 ICG를 이용해서 MLD를 하면서도 좀 볼 수 있고, 특히 ICG를 가지고 이 림프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좀 보면서 적절한 MLD를 적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환자의 이런 굉장히 디퓨즈한 양상이죠. 이게 심하게 되신 분들이고요. 이렇게 리니어한 이제 베슬이 보이는 곳은 이제 정상적이다 할 수 있고요. 지금처럼 리니어하게 보이는 게 정상적인 패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속도 그리고 이 패턴을 보면서 알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한 패턴인지 이렇게 스플래시한지 스타일더스트한지 디퓨즈한지에 따라서 림프 이데마의 프로그레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MR 림판지오그래피도 이제 림프관과 림프절의 구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MR을 쓰는 방법도 하지만 이게 흔하게 나타나는 컴플리케이션으로는 이제 버닝 센세이션, 탈 것 같은 느낌, 또는 미니멀 네크로시스, 로컬 에리스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또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 림판지오그래피로는 림프관의 그야말로 상태, 기능, 구조적인 것까지 좀 평가할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보통 수술하는 환자에서는 MR 림판지오그래피를 찍게 됩니다. 림포그래피도 마찬가지로 림프 조영술이라고 하고 전통적으로 림프계에 이제 조영제를 주입을 하고 엑스레이 이미지를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림프관과 림프절을 직접 시각화할 수 있다는 게 도움이 되고 또는 막혀 있거나 뭔가 림프 누궁이 있거나 한 것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유용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노출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침식적일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CT를 가지고도 림프절의 구조와 조직 주변을 평가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DVT가 있는 것을 감별하는 데도 CT를 찍게 됩니다. 초음파로도 림프 부종의 조직 상태를 평가할 수 있고 이게 섬유화 여부나 피하에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비침습적이고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단점이고요. 섬유화나 피부의 두께 또는 이제 피하 지방의 두께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하지만 림프관의 구조나 흐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제한적이고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 해석에 변동이 많다라는 것이 단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가지고 림프 부종 환자를 평가할 때 보면 이 여자 환자분께서 오른쪽 팔이 이렇게 부어 있는 게 보이죠. 왼쪽은 정상이고 그래서 스킨이 더 이제 부종이 있는 팔 쪽에 스킨이 더 두꺼워지고 이 SCT라고 하는 공간이 이제 서브큐테니우스 팻이 있는 공간입니다. 이 팻이 훨씬 더 이렇게 더 넓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분포가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를 보면서 이제 림프 부종의 이제 효과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이제 림프 부종을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조직의 구성 성분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림프 부종 발생 가능성이나 중증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유전학적 또는 단백질 바이오마커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HA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LTB4, 그리고 플레이틀렛 팩터 4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 그거 외에도 림파틱 이제 그로스 팩터로 VGF, VGFC, VGFD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염증이나 섬유와 관련된 분자 마커로 분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밴데이지를 하면서 앵클 브라키얼 프레셔 인덱스를 평가하기도 해서 포함해 보았습니다. 이제 림프 부종을 평가한다기보다는 환자의 동맥 순환을 좀 평가하는 건데요. 그래서 MLD를 적용하고 프레셔를 주는 이제 압박을 결정할 때도 확인을 해야 되는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동맥 순환을 평가하기 위한 도플러 초음파 검사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계산 공식은 이제 보면 혈압을 각각 측정을 하는데요. 팔과 다리에서 혈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팔의 이제 혈압과 다리의 혈압, 그래서 다리의 혈압에다가 팔의 혈압을 나누어 주면 이 계산 공식이 나오는데요. 정상 범위는 1.0에서 1.29 있고, 보통은 이제 0.5에서 0.8까지는 컴프레션을, 어드바이스를 권고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0.5 미만에서는 절대적인 금기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맥 질환을 동반한 환자에서 만약 컴프레션을 해야 한다면 ABPI 측정이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림프의 흐름이나 조직 상태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게 불가한 경우에는 환자의 이제 설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환자에게 설문하는 방법으로 이제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뭐 림프 QOL 또는 림프 라이프 임팩트 스케일, 그거 외에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이제 이런 LIM, PRINT라고 하는 이제 삶의 질을 측정하거나 환자의 신체적인 기능, 사이콜로지컬, 소셜, 그리고 이러한 질환으로 인한 벌든 등을 주관적인 설문으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보통 림프 부종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권고하는 이제 평가 방법으로 모든 스테이지에서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되고, 볼륨 측정, 그리고 피지올로지컬한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리고 환자가 이제 보고하고 있는 어떤 증상에 대한 보고, 그리고 좀 얼리 스테이지에서는 바이오 임피던스에 대한 애널라이시스 또는 ICG를 통한 이제 검사를 해볼 수도 있겠고, 얼리 스테이지에서는 바이오 임피던스나 ICG 또는 MRI를 찍거나 또는 울트라사운드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드밴스 스테이지에서는 MRI나 CT, 림프신티그라피, 울트라사운드가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림프 부종의 어세스먼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